아버지의 관 앞에서 언니가 내 뺨을 때렸다. 그 소리가 장례식장 전체에 메아리쳤고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나는 피를 삼키며 서 있었지만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김지은이다. 서울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우리 집은 평범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신 후 언니와 나를 키우셨다. 언니, 김수연은 아버지의 황금달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미모와 재능으로 주목받았고 아버지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나는 그냥 그림자였다. 언니의 빛에 가려진 조용한 둘째 딸. 어린 시절부터 그랬다. 언니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 아버지는 최고의 선생님을 데려오셨고 나는 책상에 앉아 공부만 했다. 지은아, 내 언니처럼 되려면 더 노력해야 해. 아버지의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나는 원망하지 않았다. 그냥 받아들였다. 언니가 대학에 가서 해외 유학을 떠날 때 나는 지방대에 들어가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었다. 언니는 파리에서 패션 디자이너가 되었고 나는 서울의 작은 회사에서 평범한 직장인이 됐다. 결혼도 그랬다. 언니는 재벌 2세와 결혼해 화려한 삶을 살았고 나는 대학 선배인 민준과 만나 조용히 살림을 차렸다. 민준은 변호사였다. 착하고 성실한 남자.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병이 시작되면서 모든 게 변했다. 아버지는 간암 말기였다. 병원에서 몇 달을 버티시다 결국 돌아가셨다. 장례식은 서울의 큰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언니는 해외에서 급히 돌아왔고 도착하자마자 나를 노려봤다. 너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됐어. 내가 제대로 돌보지 않았으니까. 그녀의 말은 날카로웠다. 나는 밤낮 없이 병원을 지켰는데 언니는 한 번도 오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입을 다물었다. 장례식 당일 아버지의 관이 놓인 홀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친척들, 회사 동료들, 그리고 언니의 화려한 친구들. 나는 검은 상복을 입고 서 있었고 언니는 명품 드레스처럼 보이는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났다. 그녀의 눈빛은 승리감으로 가득했다. 아버지의 유산은 내 거야? 너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 테니까. 그녀가 속삭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내 뺨을 때린 거다. 내가 아버지를 죽였어. 그녀의 외침이 장례식장을 울렸다.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다. 왜 나일까? 왜 항상 내가 희생양인가? 하지만 나는 참았다. 민준이 내 손을 잡아주었기 때문이다. 참아, 지은아. 때가 올 거야. 그의 속삭임이 내 귀에 스쳤다. 장례식이 진행되면서 언니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됐다. 그녀는 친척들에게 나를 헐뜯었다. 지은이는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요. 제가 해외에 있어서 그녀의 눈물은 가짜였다. 나는 알았다. 언니는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유언장이 공개되기 전까지 그녀는 모든 걸 장악하려 했다. 나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언니가 내 장난감을 빼앗고 아버지가 그걸 보고도 웃으며 넘기던 때 수연이가 더 예쁘니까 아버지의 말에 그 상처가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민준이 내 곁에 있다. 그는 아버지의 유언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몰래 그에게 맡긴 그 문서. 장례식 첫째 날이 끝나갈 무렵 언니가 나를 불렀다. 지은아, 너랑 얘기 좀 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우리는 장례식장 구석으로 갔다. 아버지의 재산 분배에 대해 알아? 대부분 내 거야. 너는 작은 몫만 받을 거고. 그녀가 비웃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서 복수의 계획이 싹트고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민준에게 물었다. 유언장, 정말 준비됐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님이 나에게 맡기셨어. 수연 씨가 모르게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나는 안도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이게 끝이 될까? 언니의 분노가 폭발할 텐데. 다음 날, 장례식 둘째 날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 언니는 여전히 여왕처럼 행동했다. 그녀가 내 앞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들고 울면서 아버지, 왜 저를 두고 가셨어요? 라고 외쳤다. 사람들은 그녀를 위로했다. 나는 멀찌감치 서서 지켜봤다. 내 가슴은 아팠다. 아버지를 진짜 사랑한 건 나였다. 갑자기 언니의 남편이 나타났다. 재벌 2세인 그는 거만하게 들어와 언니를 안았다. 여보, 힘내, 그의 말, 하지만 그의 눈빛은 계산적이었다. 그들도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 나는 민준을 봤다. 그는 조용히 서 있었다. 때를 기다려 그의 속삭임. 장례식이 진행되면서 나는 과거를 회상했다.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실 때 언니는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 나는 매일 병원을 오갔다. 아버지는 내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지은아, 미안하다. 내 언니를 너무 편애했어. 그 말에 나는 울었다. 아버지는 민준에게 유언장을 맡기셨다. 공정하게 나눠라 하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언니가 다시 나를 공격했다. 너 아버지의 돈으로 뭐 할 거야? 내 인생은 실패작이잖아. 그녀의 말에 사람들이 웃었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민준이 나를 말렸다. 아직 아니야? 그날 저녁 나는 집에서 울었다. 민준이 안아주었다. 내일 모든 게 밝혀질 거야. 그의 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셋째 날, 장례식의 절정이었다. 발인식이 다가오고 있었다. 언니는 이제 노골적으로 재산 이야기를 꺼냈다. 친척들 앞에서 아버지의 유산은 제가 관리할게요. 지은이는 그녀가 비웃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의 영향력이 컸다. 나는 조용히 서 있었다.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소용돌이쳤다. 왜 언니는 항상 이렇게 나를 짓밟은 걸까?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나를 경쟁자로 봤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려 했다. 하지만 이제는 끝이다. 민준이 유언장을 꺼낼 때가 됐다. 갑자기 언니가 마이크를 잡았다. 모두들 아버지를 위해 한 말씀 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가짜였다. 아버지는 저를 가장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유산도 그녀가 말을 잇지 못했다. 왜냐하면 민준이 앞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잠시만요.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봤다. 저는 김지은 씨의 남편, 변호사 박민준입니다. 고인께서 저에게 유언장을 맡기셨습니다. 장례식장이 술렁였다. 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녀가 소리쳤다. 민준은 서류를 꺼냈다. 이건 고인의 유언장입니다. 공증된 문서예요. 그는 읽기 시작했다. 내 재산의 70%는 둘째 딸 지은에게, 30%는 수연에게.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언니가 비틀거렸다. 거짓말. 아버지가 왜? 그녀의 외침. 나는 그 순간을 지켜봤다. 내 가슴이 뛰었다. 복수의 쾌감이 밀려왔다. 언니가 나를 노려봤다. 너, 내가 꾸민 짓이야. 그녀가 달려들려 했지만 민준이 막았다. 이건 고인의 뜻입니다. 장례식장이 혼란에 빠졌다.
친척들이 수근거렸다. 수연이가 황금딸이라더니 지은이가 더 착했어. 언니의 남편이 그녀를 끌고 갔다. 진정해. 하지만 언니의 눈빛은 증오로 가득했다. 발인식이 끝난 후 우리는 화장장으로 갔다. 아버지의 유골을 수습하면서 나는 눈물을 흘렸다. 언니는 멀리서 서 있었다. 그녀의 세계가 무너진 듯 했다. 나는 그녀를 봤다. 동정심이 들었지만 동시에 해방감이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민준과 나는 이야기를 나눴다. 왜 아버지가 나에게 더 주신 걸까? 나는 물었다. 민준이 대답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어. 내가 진짜 효녀라고. 그의 말에 나는 울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언니가 소송을 걸어왔다. 유언장은 위조야. 그녀의 주장.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나는 두려웠다. 언니의 힘은 컸다. 그녀의 남편이 뒷배였다. 민주는 변호를 맡았다. 걱정 마, 증거가 확실해. 법정에서 언니는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셨어요. 지은이가 속였어요. 판사가 그녀를 봤다. 하지만 증인들이 나왔다. 아버지의 간호사, 친구들. 고인께서 지은 씨를 칭찬하셨어요. 그들의 증언. 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소송은 길어졌다. 매일 법정에 가는 게 고통이었다. 언니의 시선이 나를 찔렀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그녀의 속삭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서 죄책감이 싹 텄다. 정말 이게 옳은 걸까? 민준이 나를 격려했다. 이건 정의야.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거지. 그의 말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을 꿨다. 언니가 나를 때리는 꿈, 아버지가 실망하는 꿈. 소송 중간 언니가 나를 찾아왔다. 화해하자. 그녀의 말.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절반 나눠줄게. 그녀의 제안. 나는 거절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할게. 그 후 언니의 태도가 변했다. 그녀는 미디어를 이용했다. 동생이 아버지의 유산을 빼앗았다. 기사가 나왔다. 사람들은 나를 비난했다. 내 직장에서 소문이 돌았다. 나는 고립됐다. 민준이 말했다. 참아. 진실이 이길 거야. 하지만 나는 지쳤다. 왜 이런 싸움이 필요한 걸까? 가족이 왜 이렇게 됐을까? 소송의 클라이맥스. 최종 변론. 민준이 증거를 제시했다. 아버지의 음성 녹음. 지은아, 내가 내 유산을 받아라. 수연이는 이미 충분해. 그 소리에 법정이 조용해졌다. 언니가 무너졌다. 아버지, 그녀의 울음. 판결은 우리의 승리였다. 언니는 패소했다. 그녀의 세계가 무너졌다. 나는 안도했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했다. 이게 행복일까? 승소 후 언니는 사라졌다. 그녀의 남편과 이혼 소문이 돌았다. 재벌 가문에서 쫓겨난 듯 했다. 나는 유산을 받았다. 아버지의 집, 주식, 돈.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 구멍이 났다. 민준과 나는 새 집으로 이사했다. 서울의 좋은 아파트. 하지만 밤마다 언니를 생각했다. 그녀는 어디서 뭘 할까? 미안함이 들었다. 어쩌면 내가 너무 하워시했을까? 어느 날 언니로부터 편지가 왔다. 지은아, 미안해. 이 짧은 문장. 나는 놀랐다. 언니가 사과하다니. 나는 답장을 보냈다. 언니, 만나자.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언니는 야위어 있었다. 화려함이 사라졌다. 내가 잘못했어.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 그녀의 고백. 눈물이 흘렀다. 너를 질투했어? 내가 착해서. 나는 그녀를 안았다. 나도 미안해. 싸우지 말았어야 했어. 우리의 화해. 하지만 쉽지 않았다. 상처가 깊었다. 그 후,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언니가 내 집에 왔다. 함께 아버지의 사진을 봤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세요. 우리의 기도. 하지만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언니의 전 남편이 복수를 시작했다. 그는 사업으로 나를 공격했다. 내 회사의 계약을 빼앗았다. 민준이 말했다. 이건 전쟁이야. 우리는 맞서 싸웠다. 민준의 법적 지식으로. 언니도 도왔다. 내가 아는 정보 줄게. 그녀의 말, 우리는 팀이 됐다. 싸움은 치열했다. 법정, 미디어, 사업. 언니의 전 남편은 강했다. 하지만 우리의 결속이 더 강했다. 최종 대결. 법정에서. 언니가 증인으로 나섰다. 내 전 남편이 불법을 저질렀어요. 그녀의 폭로. 그는 무너졌다. 우리는 이겼다. 그 후, 언니와 나는 진짜 자매가 됐다.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 아버지의 유산으로. 황금 자매라는 별명이 붙었다. 민주는 웃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어. 그의 말, 나는 행복했다. 하지만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었다.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언니와 놀던 때 우리는 행복했다. 왜 변했을까? 욕심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롭게 시작했다. 드라마 같은 삶, 하지만 이제는 해피엔딩을 향해. 언니가 말했다. 지은아, 고마워. 나는 미소 지었다. 언니도. 하지만 깊은 곳에서 나는 알았다. 상처는 영원하다. 하지만 치유할 수 있다. 새 사업은 성공적이었다. 언니의 디자인 감각과 내 관리 능력. 우리는 패션 브랜드를 만들었다. 서울의 중심에 매장을 열었다. 사람들이 몰려왔다. 하지만 성공 뒤에 그림자가 있었다. 언니의 과거가 드러났다. 그녀가 해외에서 저지른 실수. 사기 혐의. 미디어에서 터졌다. 황금달의 추락 헤드라인. 언니가 무너졌다. 내 인생 끝났어. 그녀의 울음. 나는 그녀를 지켰다. 함께 이겨내자. 민준이 변호를 맡았다. 무죄 증명할게의 싸움은 다시 시작됐다. 증인, 증거. 언니의 눈빛이 변했다. 너 덕분에 살아. 법정에서 승리. 언니는 자유로워졌다. 우리는 더 강해졌다. 그 후, 언니가 임신 소식을 알렸다. 새 생명. 아버지의 손주, 우리의 기쁨. 나는 민준과 아이를 갖기로 했다. 가족이 커졌다. 하지만 과거의 유령이 나타났다. 아버지의 옛 동료가 유언장의 비밀을 폭로하려 했다. 고인이 강요당했다. 그의 주장. 또 소송. 이번엔 더 가혹했다. 언니와 나는 함께 맞섰다. 우리는 가족이야. 우리의 맹세. 민준의 전략으로 이겼다. 비밀은 지켜졌다. 이제 우리의 삶은 안정됐다. 사업, 가족, 행복. 언니와 나는 산책하며 이야기했다. 우리가 왜 싸웠을까? 욕심 때문, 우리의 반성. 아버지의 묘에서. 아버지, 이제 행복해요. 우리의 말. 드라마는 끝났다. 하지만 삶은 계속된다. 사업이 성장하면서 우리는 해외 진출을 준비했다. 파리 패션위크. 언니의 꿈과 함께 가자. 그녀의 말.
비행기에서 우리는 과거를 나눴다. 어린 시절, 내가 부러웠어 언니의 고백. 나도 윈의 대답. 파리에서 성공. 우리의 브랜드가 주목받았다. 하지만 사고가 일어났다. 언니가 교통사고. 병원에서. 지은아, 미안해. 이 그녀의 말, 나는 울었다. 수술 후, 언니는 회복됐다. 내 덕분에. 귀국 후,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아이들이 태어났다. 가족 모임. 민준이 말했다. 이게 진짜 유산이야. 언니와 나는 책을 썼다. 우리의 이야기. 베스트셀러. 사람들이 우리를 봤다. 황금 자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여전히 상처. 치유됐지만 흔적. 아버지의 생일에 우리는 모였다. 아버지, 감사해요. 삶의 드라마. 하지만 이제는 사랑으로. 수년 후, 우리의 브랜드는 세계적이었다. 언니와 나는 회장을 나눴다. 아이들은 자랐다. 어느 날, 언니가 말했다. 지은아, 내가 내 인생을 구했어. 나는 미소 지었다. 서로야. 민준과 나는 은퇴를 준비했다. 여행. 행복. 아버지의 묘에서. 아버지, 우리는 화해했어요. 우리의 말, 눈물이 흘렀다. 삶은 드라마였다. 배신, 복수, 화해. 하지만 결말은 의미 있었다. 가족의 힘. 이제 나는 평화롭다. 언니와 함께. 영원히.